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9월 7일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테마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의 변동성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시장은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씩 하향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갈 길을 좀 못 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은 재미없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랠리라기보단 최근에 단기 하락에 따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왜 아직도 갈 길이 뭔지 2차 전지 얘기를 오늘 시장 마감 브리핑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지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출발해가지고 장중 한 번도 상승을 못한 채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미국의 노동절 휴장도 있었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했지만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처럼 이제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이죠. PEPP라고 불리는 이 자금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의 긴축을 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미국 증시가 또 개장하지 못한 그런 거래 대금도 상당히 부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3,200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유동성이 좀 계속 들어오고는 있지만 좀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정부의 한은의 금리 인상도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유동성의 어떤 수급에 좀 난항을 만들고 있는 수급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 399억을 샀고요. 지수는 장 막판에 플러스로 돌리면서 1054포인트로 코스닥이 여전히 코스피보다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지수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 종목이 좀 우세했죠. 왜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전기차 업종들이 첨보, 에코프로 부행 이런 종목들이 강하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도 강했고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보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면치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 중에서는 아스콘, 주력 시멘트, 레미콘, 건설 쪽에 대한 약간 이제 재정 부양 이런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쪽 원래 어깨가 상당히 지금 좀 PBR로 치면은 싼 업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순환매 돌리기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2차 전지는 오늘 유독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베스트먼트 키워드, 제가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꽂는 그런 세 가지 키워드고, 이 중에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픽픽픽 종목과 연결해서 매일 말씀드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에서 2045년 좀 늦네요. 대부분 저탄소 배출, 유럽 같은 게 35년, 바이든의 어쩐 저탄소, 그죠? 수소 중립 이런 정책들이 다 203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2045년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먼 미래죠. 아직도 20년 뒤인데요. 조금 이게 짧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기차 전환 가속화 기대감,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픽픽픽 종목과 함께 체크 포인트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미국의 성장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6.4%, 8% 이렇게 예상했던 게 지금 8월에도 6%에서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7%로 거듭되는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은 낮춰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그리고 백신 접종률에 따른 경기 재개, 그죠? 경제 재개에 따른 것들은 이변은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결국에는 약해지는 것은 최근에 병목 현상,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병목 현상도 매우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는 되게 높은데 공급이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결국 고용 이쪽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입니다. 하반기 수급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가 20년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린 견인이 동학개미였죠. 그죠?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중학개미, 이때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통장 뭐 연봉과 상관없이 5천만 원, 신용대출은 그쵸? 1억 원 미만, 뭐 NH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완전히 반강제적으로 지금 반강제가 아니라 완전히 100% 강제로 간치금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간치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문제 삼고 싶어요. 내년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진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정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서민만 더 죽이는, 부자들이 뭐 대출 받아서 뭔가 투자도 하겠지만 그들이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생계를 결국 상당히 이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대출을 막는 것 자체가 생활에 상당히 위태한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책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줄여라.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 좀 정부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청와대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자, 주식시장으로 개인 자금의 유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3천선에서 하방을 지켜내는 것, 즉 증시가 최근에 하락하면 개인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죠. 주 단위로 막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매일 사게 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좀 밑바닥에서 사는 개인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다시 차익 실현을 하고 유동성이 좀 한계에 봉착한, 예탁금이 60조 70조 원에서 IPO가 아직 좀 대여급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입장에서 올해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탁금이 줄게 되면은 신용잔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개인이 밑을, 즉 하방을 지키기에는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개인이 올해만 60조 원을 샀어요. 60조 원. 작년에도 거의 50조 원을 샀고요. 올해 작년에 거의 110조 원을 넘게 산 개인이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이 위축돼서 이 주식을 판다. 근데 받는 주체가 없다. 그러면 시장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이 결국 지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거 기사를 제가 따왔고요. 연내 2차 전지 공급망 재탈전이라고 위기보다 기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예요. 이걸 기사한 거고 현지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을 기회다. 국내 생산 직수출 감소 불가피고 신흥시장 진출 서두를 거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여기가 3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미국이 가장 뒤늦게 지금 전기차 보급의 속도를 바이든 정부부터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에코프로비엠 말고 LNF도 있죠. 계속 제가 주구장창 말하자 LNF도 있고요. 양극재 업체고요. 역시 SKIT가 상장한 분리마켓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도 자체 개발하려고 하지만 공정 혁신을, 그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결국 선도업체로 평가받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완성차를 만드는 건 테슬라고요. 소재 업종은 국산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배터리, 파나소닉 일본산도 있죠. 그쵸?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LFP 쪽 하는, 인산 쪽 하는 CATL, 이런 소재 업종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수요가 지금 전 세계의 전기차 그런 마켓 포인트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돼요.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서 미국은 지금 전체 중에 2.5%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거의 이제 10%를 넘어갔는데요. 미국이 2.5%라는 건 바이든은 저탄소, 어떤 수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려면 결국 이거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내연기관 차량, 그죠? 가솔린, 디젤 이런 차량을 빠르게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LFP 같은 그쵸? 철이나 인산 이런 소재들을 수입하는 원재료 이런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물게 되면 원가율이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결국 내재화 생산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결국 이런 생산들을 소재들을 생산하기에는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OEM을 줘야 되는데 OEM 생산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짓고 캐펙스를 투자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배터리 공급망이 탈중국가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재 혁신이 왜 중요하냐? 제조 원가에 전기차의 54%, 뭐 많게는 거의 70% 가까이 합니다. 이걸 차지하는데 이거를 원가 경쟁률로 올려야지만 결국 미국에서 생산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화, 저가 이런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도 생산을 하려고 4680 얼마 전에 배터리 데이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GM이나 포드 이런 데는요 대부분 외주 생산이죠. 자체 배터리 자체가 거의 생산을 못하고 있고 조인트 벤처를 그래서 맺어가지고 원가율을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급망의 결국에는 쟁탈전가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외하고선 결국 저가형은 거의 다 중국산을 쓰고 있고 원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항에 대한 그런 어떤 공급망 재편을 이루지 않고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국산, 자국기업 배터리를 우려하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52.9% 차지해 일본을 앞다고 있다. 이런 무역, 그죠? 통상연구원의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그쵸? 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다 예상을 하신 대로 틀렸습니다. LNF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LNF는 수없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고 아직도 뭐 보유하기에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NF보다 OPM, 영업이익률이 더 좋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앞으로 5년 뒤를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을 하고 분석을 저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에코프로 BM입니다. 야, 죽은 남 장난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차트에서 지금 이 1년 반 만에 5배가 오른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말이 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그렇죠? 오늘 신고가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왜 추천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2018년, 19년, 20년까지 그죠? 매출이 그냥 19년까지 그랬던 게 20년에 8,500억, 올해 1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400억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10%대 미만입니다. 아직은 한 자릿수예요. 그죠? 아직은 한 자릿수인데 결국에는 양극재 일괄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리고 지금 5공장까지 거의 완료가 됐죠. 캐펙스 6공장도 돌아갈 거고 아시겠지만 외형성장세가 지금 21년이 1조 4천억인데 2025년에 그쵸? 거의 이 매출이 한 9조에서 10조 정도 증권사 리포트 보면 이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니까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이 회사가 캐펙스 투자하는 것들 감안하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1일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사업 부문 물적 분할해서 2019년 3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2019년 3월부터밖에 없어요. 분할한 회사고요. 아시겠지만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입니다. 하이니켈계 하면은 NCMA, LNF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NCA 분야, 그리고 LNF는 NCM 분야입니다. NCM의 알루미늄을 더 보강해서 안정성과 그런 것들을 보강한 게 그리고 니켈 함유율을 90% 이상 한 게 LNF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니켈 함량이 한 80% 정도 LNF가 니켈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야지 더 효율성이
그쵸? 더 출력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위험성이 높아지죠. 어쨌든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하는 거는 소재 쪽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고, 글로벌 론 IT용 NC의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호조,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게 본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얘를 그럼 지금 왜 추천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체크포인트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전기차 점유율,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바이든이 정부에서 분명히 확대해야 되는데, 미국 증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SK 에코프로 EM이라고 해서 자회사를 또 설립했어요. 누구랑? 삼성 SDI랑 조인트 벤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EM을 설립한 거는 유럽항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합작 설비 한국 포항에 소재해 있어요. 그쵸? 생산 능력은 총 3만 톤 영구무로 규축해서 양산은 2022년 1분기 시작될 예정, 내년부터 보통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이 회사의 고객사인 또 SK이노베이션은 아시겠지만 포드와의 합작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회사가 소재로 또 납품하는데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 결국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고, 그죠? 배터리 셀 쪽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에 납품하는 에코프로비엠이 결국 캐pex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역시 미국 쪽을, 또 유럽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을 투자를 검토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증설을 제외한 양극재 생산 능력만 아까 보셨다시피 30만 통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엔 거의 매출 9조 원 가까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조 4천억에 몇 배입니까? 6배 이상입니다. 7배 정도인데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매출이 10조 원 이상으로, 그쵸? 2028년, 그래서 2028년에 10조, 이게 보수적으로 본대고요. 공격적으로는 25년에 9조 원, 10조 원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올해 21년 매출액 1.4조인데, 그죠? 매출액 성장률로 봤었을 때 정말 연간 50% 이상씩 YY로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이러니까 미래 이익을 땡겨올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MS가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미국은 2.5%인데 전 세계가 10%도 안 돼요. 그죠? 중국만 10%를 이제 간당히 넘었고요. 이게 앞으로 현대차가 아까 2045년까지 저탄소 그죠? 수소차 전기차를 그걸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중국이나 미국도 2035년, 앞으로 한 15년 내에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도 중단할 거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끌고 있는 차를 무조건 폐쇄하진 않겠죠. 어쨌든 근데 저탄소 정책의 환경으로 치면은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일가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죠? 리튬 이런 거 수입해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 전구체 이런 거 수입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물론 수입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이 전반적인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쵸?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거를 일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영업이익률이 타사보다, LNF가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근데 동회사는 올해 2분기 때 9.9%나 나왔습니다. 이 속도라면 캐펙스 투자에 따른 그런 어떤 규모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익률은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저는 이거 같아요. 어제는 이유비 얘기를 했는데요. 이유비 어제가 끝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끝 아닙니다. 계속 주요 투자 테마에 대해서 앞으로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수가 여기서 행보하면 더 좋아요. 종목장에서 더 좋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행보할수록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고, 지금 같은 어떤 투자의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변화, 그쵸? 세상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에서는 정말 주가 상승률이 탁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뭐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죄송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또 1년 뒤로 봤을 때 정말 그때라도 살 걸, 이런 가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을, 가급적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들을 저는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 전기차 침투율, 예, 말씀드렸죠. 중국이 뭐 8%인데 뭐 이거는 시장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 내외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워낙 낮죠. 예, 친환경차 판매 비중 미국은 30년까지 앞으로 10년도 안 남은데 50%까지 맥스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전기차 보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아까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LFP 기반 인산 그죠? 항 이쪽에 대해서 각형 배터리 이것도 저가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다고 테슬라가 중국에 미국과 유럽 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CATL이 거의 전 세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 LFP 90%랑 하이니켄이 10% 운용할 거로 추적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이것만 쓸 거냐 중국산을 쓸 거냐 결국에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쪽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 국내에서도 하이니켈계 넘어서 LFP 배터리 공급만 갖춰지는 큰 기회인 지금 오늘 좀 전에 픽픽픽 종목에서 말씀드린 LNF나 그쵸 에코프로비 이런 회사들이 이쪽으로 가진 않겠죠. 근데 이쪽으로 또 가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회사도 분명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잘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장은 앞으로 2차전지 업종은 증설계획만 확정돼도 그쵸? 얼마 전에 이런 3회사가 다 캐펙스 투자 발표했었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왜 캐펙스 투자 이미 발표했는데 또 추천해?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고요. 아까 중국 시장 그쵸? CATL에 대해서 LFP에 기반의 각형 배터리가 너무나 소재적으로 전체 마켓쉐어에서 50%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2차전지 업체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약했지만 2차전지는 강했습니다. 오늘만 보고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수요일날 성공 투자하는 주린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